Image i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필리핀 태풍 그 하이엔 피해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예, 이 한자로는 해연, 바다의 제비라는 뜻인데요. 네. 제비가 아니라 괴물이 돼서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필리핀 중동부에 상륙해서 만 하루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레이터 섬이라는 곳을 통과했는데 현재까지 추정 사망자만 12,000명이고 이재민은 430만 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 순간 최고 풍속이 시속 379km, 또 초속으로 계산하면 105m였는데요. 인류가 태풍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한국 교민들도 8명이 연락 두절이라고 필리핀 주재의 한국 대사관이 밝혔는데요. 8명보다 더 많이 살고 있다는 증언도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어젯밤에는 베트남에 상륙했는데 최대 풍속이 필리핀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서 수십만 명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 같은 경우에도 풍속이 초속 한 50m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군요. 2003년 매미의 경우에 가장 셌었는데 초속 60m였습니다. 예. 자, 이게 피해가 커진 이유, 풍속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죠? 예,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자면 태풍과 함께 5, 6m 높이의 폭풍 해일까지 들이닥쳤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타클로반이라는 도시가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 당국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재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국제 기상 관측기구 여러 곳에서 엄청난 태풍이 올 거라는 경고를 며칠 전부터 했었는데 당국이 대피소라든지 비상식량 같은 걸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집에 남아 있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자면 역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12월에도 1,000명이 사망했던 태풍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바다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력한 태풍이 쉽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생겼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하와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군요. 두 나라의 해군이 내일부터 3일 동안 하와이에서 인도주의적인 구조 그리고 재해구호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군대가 합동훈련을 했던 적이 2번 있었는데 미국 땅에 중국군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에 미국을 방문한 후에 두 나라의 군사교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에도 중국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냉전 시절에는 소련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관계였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른 성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역시 동시에 가동되고 있으니까 중국과 미국이 협력과 대결의 이중주를 하는 관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구구정당 대표가 위안부 도발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의 시장이자 구구정당인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 텔레비전에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요. 당신들, 그러니까 한국도 해온 것 같은 일이니까 당신들도 반성하고 우리도 반성한다라는 스탠스로 일본 정부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도 있지 않았냐라는 뜻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해석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시모토가 지난 5월에도 오키나와에 가서 미군도 여성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만들었고 또 다른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게 문제의 초점인데 그거를 물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시모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막 나가는 바람에 최근에 있었던 2번의 선거에서 쓴맛을 보고 그동안 조금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다시 포문을 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하시모토가 극우적인 언동을 하면 아베는 오히려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방패막이 돼주기 때문에 이 하시모토의 부활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 미국 언론사죠? 예. 예,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블룸버그의 편집장이 최근에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사를 내지 말라고 일선 기자들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치국의 전형직 상무위원들하고 또 재계 유명인사 사이의 유착관계를 다룬 기사를 특파원들이 송고를 했는데 이 기사를 중국에 내면 우리가 쫓겨날 거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안 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고위층 자녀들이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에 특혜 취업한 문제에 관한 기사. 이거는 뭐 한국의 고위층 자녀들도 조사 중이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그 문제인데요. 예. 거기에 대한 블룸버그의 중국발 기사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블룸버그 편집장은 과거에 나치 독일 때 외국 언론들이 독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기사 수위를 조절했던 것처럼 블룸버그도 중국에서 쫓겨나느니 비판의 강도를 좀 낮추면서 남아서 취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광고보다는 뉴스 단말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중국 지도부의 재산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한 후에 단말기의 판매 수익이 크게 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중국 내 수익 감소 이런 것을 우려해서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도 문제고 블룸버그 더 특히 문제고요, 그렇죠? 예,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라는 그 언론 본연의 목적으로 볼 때는 블룸버그가 언론답지 못한 거고 또 언론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국 당국의 언론 정책 역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치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때리기라고 하면 이제 좀 부당하고 과도한 공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데 있어서 미국의 언론들이 과거에 선봉대 역할을 했던 경우가 조금 많아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피해의식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뭐 정보 공개 수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언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영리한 대응이지 이렇게 외국 특파원들한테 뭐 비자를 안 내준다거나 보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담배 피우기가 참 어렵겠어요. 한 갑 가격이 10,000원이 넘어요?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배 부가세를 20%로 올리면서 담배값이 크게 오르는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말보로 같은 경우는 한 갑이 기존에는 9,700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11,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담배 부가세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S&P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는데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고 이 초고소득층한테 세금을 75%까지 받겠다는 계획 이게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세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간접세에 해당하는 담배 부가세를 올리면서 그런 저항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인상이 중심이 아니라 부자 증세가 중심이라는 점 그거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